자, 이준석 대표 3개월 내로 잡아버린다. 이런 건 뽀개버린다. 이건 아니에요.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해야 돼요. 오마이뉴스에서는 우리가 네네. 이 방송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까? 그렇습니까? 예고를 했죠. 예측을 정확히 했죠. 한미일 동맹이면은 북중도 혈맹이다. 네. 그리고 김정은을 반드시 2% 부족한 위성 위성. 발사, 예, 정찰 위성. 네. ICBM 핵 네. 미사일에 대해서 미국과 함께 최고의 기술을 가진 러시아에서 지원을 할 거다. 네. 나아가서 노후화된 북한의 전투기도 줄 거다. 부족한 식량도 원유도 줄 거다.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그 대신 북한에서는 재래식 무기를 몽땅 재고 처리할 것이다. 북한 아니 내가 지금 천공 스승보다 네. 훨씬 미래 예측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가 그것을 그렇게 네. 얘기해도 이거 매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콧방귀도 안 끼는데 그러니까. 오마이 TV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콧방귀도 안 뜨니 이제 나타나니까 자 보십시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요. 러시아 네. 중국을 교묘히 활용해서 그렇지. 이 속을 다 챙겼죠. 싹 빼먹는 데는 천재적 외교술이 있어요. 그게 주체 사상이라면서요. 외교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싹 빼먹은 거예요. 빼먹어 가는 거예요. 네. 중국이 안달하지만은 그 틈을 이용해서 푸틴이 시진핑하고 만나자. 그런데 또 미국은 경제 압력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행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북중도 좋아집니다. 북중. 여기에요. 네.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스가 총리 때 제가 2번 가서 만났잖아요. 국정원장 할 때. 그렇죠. 일본 정치, 국내 정치의 최대 현안은 북한으로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송환, 유해 송환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달러, 돈이 필요하고 일본은 그 송환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전후 보상비, 전쟁 보상비 대일 청구권 자금 몇백억 달러를 지원하려고 해요. 이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져서 지금 북일 접촉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요 저렇게 두면은 안 돼요. 네. ICBM 발사체가 핵이 핵잠함이 이렇게 되면 재앙이죠 미국한테는. 미국은 재앙이죠. 네. 그리고 김정은은 반드시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 재선을 막기 위해서 7차 핵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 그렇기 때야 우리. 때문에 미국은 이걸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도 막으려고 루트를 전부 가는 길을 다 위협을 제거했지만 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분명히 일본에게도 북한을 접촉하게 하고 중국도 압력을 행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윤석열 외교는 완전히 고립돼서 북으로부터도 패싱돼 가지고 외교 고아가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금 자 과거에 네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접촉해서 남북 정상회담도 3번 했지만은 21세기 최고의 사변인 북미 정상회담을 2번 성사시키고 사실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3번 만나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 정세는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걸 쇼라고 하잖아요. 쇼. 쇼가 아니라 평화가 유지가 됐잖아요.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남북 강경 정책을 써가지고 파탄 냈기 때문에 우리 경제 망치지. 네. 국제적 미아가 되고 고아가 된다. 이걸 왜 몰라요? 자,
이제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면요.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신냉전 체제로 사실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쨌든 중국이 거기에 합세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균형을 그래야죠. 좀 노리고. 예.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될까요? 중국 이미 파탄 나버렸어요. 아니 아시아에 무슨 나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아, 에워싸고 그렇죠. 뭐 이렇게 예. 계속 해오다가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 네. 경제 보복을 사실상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미국이에요. 네, 통상 압력을 통해서 음. 중국과 협력을 하면은 중국은 또 음. 장사를 잘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등 교역 국가에서 1등을 대만에 2등 미국, 3등 일본, 4등 호주로 내줬는데 5등도 이제 곧 베트남한테 내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만, 미국, 일본, 호주는 중국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있으면서도 장사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러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러몬드 미 상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숨통을 터보려고 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뭐 한 중일 정상회담을 잘해보자 네. 이렇게 하고 뭐 G20에 가서도 좀 하지만은 중국이 그렇게 한국을 호락호락하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슬쩍 근데 중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북러 사이의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딱 자기들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딱 했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걸 좀 왜 중국은 거리를 두면서 제일 지금 배가 아프고 골치 아픈 것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북러 간에 붙어버리면은 이게 문제다. 네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일성, 김정일 러시아와 중국을 경쟁시켜 가서 단물 빨아먹는 천재적 외교를 그러니까 하고 있다. 김정은이는 중국의 그런 마음을 또 이용하겠죠. 하죠. 바로. 자 그런데 미국을 비롯해서 그 동안의 예측이 다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야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야. 우주 기지. 우주 기지로 가서 사실은 그게 2% 부족하니까 그걸 어디로 간 거예요? 예. 상징성 있잖아요. 보스토니치가 이제 그 우주 기지가 거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카자흐스탄이었대요. 보스토비치 우주 기지 바로 옆에 네. 전투기 공장이 있어요. 글쎄 또 그렇다는데요. 그리고 네. 보스토비치 우주 기지를 방문하면서 미국의 일본의 미사일 3인방을 데리고 가잖아요. 일본에? 아니 북한에. 북한에 네. 북한의 전문가. 3인방을 네. 김정은이 딱 데리고 가서 네. 이병철, 장창하, 김정선, 리병철이라고 합시다. 리병철. 이병철을 가고. 우리 말로는 이병철이에요. 네, 그렇죠. 이병철이 한국에서도 돈 많고 북한에서는 군사 일 1인자죠. 네. 어떻게 됐든 박정천만 빠졌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우주 발사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시설만 보고도 설명을 듣고도 우리 북한에 이러한 점이 부족했구나. 그런데 푸틴이 주워버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자 보십시오. 분명히 발사체 ICBM을 도발합니다. 미국을 향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북한의 7차 네. 핵실험을 강행할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트럼프를 돕는 거예요. 네. 자, 미국에서 바이든, 트럼프, 박빙이에요. 네. 저도 바이든을 지지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야 미국이 바로 가지 트럼프 같은 분이 되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은 네. 김정은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익이니까. 그렇죠. 국익이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내가
김정은하고 친구다. 내가 있을 때는 그렇죠. ICBM도 발사하지 않고 네. 모라토리움을 유지했지 않냐? 네네. 너 뭐하냐? 이렇게 뻥뻥거리지. 윤석열 대통령 그걸 쇼라고 하잖아요. 쇼. 이게 문제예요. 실제 없었잖아요. 아니 나는 네. 어쩌다 네. 우리나라 자. 외교가 이렇게 됐는지 참으로 아쉬워요. 시장님, 러시아와의 수교는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다 러시아하고 친했고요. 다 했죠. 다 우리 시장이었죠. 그렇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때는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어요. 격상시켰죠. 그런데 말이죠. 북한하고 러시아는 이번 회사 전략적 협력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제사 이제사 했죠. 이제사. 이제 격상 네네네. 최고로 올려놓죠. 그 정도로 러시아와 북한은 소원한 관계였고 유엔에서도 또 상임이사국이라 제재를 하잖아요. 네. 러시아, 중국이 동참을 하죠. 이번에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거래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위반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보수 정권인 노태우 대통령 때 네, 러시아가 우리나라 재래식 무기 기술을 불곰 사업 때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 주고 북한에 안 줬어요. 우리가 30억 달러 차관도 주고 그랬어요. 아니 러시아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나가면은 저는 유엔도 어려워진다. 그렇죠. 그렇게 봐요. 네, 유엔도 어려워진다. 북한 제재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네,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물론 네,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를 전후 복구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은 러시아하고도 중국하고도 등거리 외교를 했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러시아 시장을 완전히 잃고 있지 않냐? 현대자동차, 철수했잖아요. 삼성전자, 또도 받고. LG 다 지금 멍들어 있고 러시아가 얼마나 보복을 하냐면은 삼성전자 핸드폰을 뭐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는 매각을 하고 철수를 승인해 주는데 우리나라만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러시아한테 받을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어떤 나라도 이념을 앞세우는 21세기 외교 없습니다. 국익을 앞세우는 거예요.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가치 외교로 북한을 그저 압박만 하는 강경 외교는 이렇게 뭔가 아니, 차질을 가져온다. 할 수도 있는 거죠. 21세기에 네. 가치 외교를 주장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편협하게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좁게. 네. only one 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국익 외교예요. 국익 외교죠. 예. 자, 어쨌든 우리는 북한에 비해서 월등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충분히,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오마이 TV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외교 문제를 좀 참작해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네. 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예상을 했습니다만 일본이 수산물 수출이 막혔잖아요. 중국이 그렇죠. 전면 중국 금지시켜 버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수입해야죠. 가리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물량을 한국으로 돌리려고 한답니다. 그렇죠. 그런다니까요.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수입해야죠. 아마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일본의 무역진흥공사에 그 취재를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일본 수산물을 한국으로 추가 수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해야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역사도 네. 민족 자존심도 후쿠시마 오염수도 팔아먹었으면 기왕 판 거 다 팔아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이제 일본이요. 우리나라가 어디요? 제네바에서 지금 개최하고 있는 인권 이사회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어떤 의견을 냈냐면
위안부, 강제동원 공식 사과했다. 과거사 문제 대부분 해결됐다. 이렇게 했다는데요. 뭐가 해결됐습니까? 아니 일본이 뭘 사과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도 네. 민족 자존심도 네. 후쿠시마 오염수도 다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과 안 했잖아요, 걔들이. 보세요. 네. 통일을 일본어로 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이런 대통령. 독도는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차피 내 아내인데 내 아내라고 막 홍보할 이유가 있느냐? 아니 저쪽에서 그게요. 네 아내가 내 아내인데 김대중 이렇게 해도-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저랑 같이 네. 제가 비서실장한테 수석을 했는데 네. 그걸 기억하시겠죠. 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냐면은 독도는 일본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다케시마 현에서만 네.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독도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그러면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분쟁으로 됩니다. 이제 뭐 네. 이명박 대통령 거기 가서 바위로 올라가 버리고 하니까는 국제 분쟁 지역이 된 거예요. 분쟁으로 네. 하니까 하지 마라. 가만 놔둬도 우리 땅이다. 이것을 그렇게 지금은 공부 잘한 사람들은 활용을 잘해요. 지금은 그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